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던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일시 상환 방침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갚아야 하는 금액은 그대로여서 항만공사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한데요. 시민단체들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된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문제. 당시 기재부가 박람회장을 인수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정부 투자금 3,658억 원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항의 집회로까지 번졌던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투자금을 10년 동안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단 올해 958억 원을 갚고 이후 9년간은 1년에 300억 원씩 상환하는 겁니다.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큰 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상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500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소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인 거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단지 10년으로 나누어서 내라만 된 거지 금액이 변환된 게 없거든요. 여수 지역 시민단체 역시 항만공사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상환하면 박람회장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 사후 활용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국제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박람회장에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제 행사에 선투자금이라는 방식으로 지방에다가 부채를 떼넘기고 한 행사가 예가 없거든요. 활성화된 이후에 수익금으로 가져가면 박람회장도 살고 정부도 부채를 받아갈 수 있는. 시민단체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불거진 여수의 일부 식당 불친절과 잔반 재사용 등에 대해 전남도가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와 내년 전남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려 방문객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 관광의 품격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안심 먹거리존 조성, 혼밥 가능 음식점 확대, 불친절 민원업소 특별 위생점검,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컨설팅 등을 추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된 이후 여순 11구 위원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됐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도 막바지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순 11구 위원회에 새로운 위원 3명이 위촉됐습니다.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과 임송본 전 순천대 11구 연구소 연구원, 박준식 전 중앙일보 언론인입니다. 지난해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 1명씩 추천한 겁니다. 여순 사건 전문가가 전무했던 중앙위원회에 연구원 2명이 포함된 건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이해도나 그다음에 현재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2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와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논란을 낳았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8명을 포함해 20명을 추천받았고 현재 인사 검증 중으로 이번 달이면 구성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검토하고 지금 관계기관이랑 협의 중에 있고요. 새 정부 들어 변화가 일기 시작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있었던 심의는 또 서면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신고 43건이 기각됐습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해 회의 방식부터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작성 기획단의 운영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사전 심의될 내용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 이러한 부분에 지금 건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하는 첫 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으로 곧 꾸려질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시 플랜트 건설 노조와 전문 건설인 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분규 타결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관내 플랜트 건설 노조와 광양제철 산업단지 전문 건설인 협의회 간 2025년 임금 협상에서 1급 6,500원 인상 등을 포함한 임금 협상안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무분규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타결이 노사 간 신뢰와 상생의 노력으로 대립보다는 협력을 선택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여수 시의원들에 대해 시의회 자문기구가 중징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재헌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박영평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20일을 부과하는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두 의원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며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먼 바다 흑산도까지 닥쳤습니다. 수온이 28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면서 양식 우럭들이 대규모로 폐사해 섬 어민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패한 우럭들이 흰 뼈를 드러낸 채 양식장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몸통의 살들은 떨어져 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주 나흘 연속 28도 이상의 고수온을 기록했던 흑산도. 뜨거워진 바닷물에 양식 우럭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개체들로 양식장이 오염되다 보니 그나마 살아남은 우럭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서 까랑지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는 가면 갈수록 폐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폐사량이 지금도 물속에 많이 있어. 폐사한 지 이틀이 된 조피 볼락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 부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50여 개 어가 어민들의 주요 일과는 떠오른 우럭 사체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가판마다 쌓인 사료용 포대자루 속에는 썩어버린 우럭과 파리가 들끓습니다. 한 양식 어가에서 생긴 우럭 사체들만 모두 20여 톤. 처리할 곳도 없다 보니 사료 자루에 담아 육상 냉동 창고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나오는 액체들 때문에 냉동실 바닥은 이제 못 쓰게 돼버리고 사료들까지도 냄새가 다 배겨버리니까 지금 냉동실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전남에서는 올여름 현재까지 우럭과 넙치, 전복 등 어패류 1,900여만 마리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기록적 폭염에 100길로 100km 떨어진 먼 바다까지 바닷물이 끓어오르자 어민들은 목이 메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족들이 다 여기에 매진해서 올인을 한 것인데 그 착잡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신안군청에 공식 신고된 고수온 우럭 피해는 8곳 어가에서 2만 1,000마리. 하지만 어민들은 흑산도에서 양식하는 전체 1,070만 마리 가운데 전체의 10% 100만 마리 이상이 사실상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는 8월 말을 앞두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달 초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말다툼 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을 열었고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여수시 신기동의 자택에서
식사 문제로 다투다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지적장애 아들 측도 같은 날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수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순신 광장 인근 도로가 파손돼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10분쯤 이순신 광장에서 진남관 사이 곳곳에 도로 포장면이 파손됐으며 이로 인해 긴급 복구가 이뤄지면서 오후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여수시는 만조 시간대에 많은 비가 내려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맨홀 주변에 있는 도로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도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의 대표 특산물인 월등 복숭아가 본격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전국에서 복숭아 주문이 들어오고 하루 평균 약 1,500여 명의 관광객이 현지 원두막을 찾아 직접 복숭아를 구매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탄저병으로 피해를 본 복숭아 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5,800만 원이 투입됐고 방제 교육 등을 통해 현재는 안정적인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